뇌피셜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천은 세 가지가 지금 나눠져서 네. 역할 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 현역 공천을 유지하게 된 거는 김건희 여사님의 공이 크시고. 현역 유지는 네. 김건희 여사.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원하시는 바가 비례로 분명히 표출이 될 것이다. 네, 세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간에서 찝찝할 것이다. 이러므로써 자연스럽게 구도가 짜여질 것이다. 네, 주말 앞둔 금요일 마지막 코너 마우스복싱. 오늘은 좀 풍성하고 또 시끌벅적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원석 새로운 미래 책임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씨가 오늘 매기로 투입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거 왜 했냐면요. 네. 대기실에서 저를 따로 박원석 위원님께서 부르시더니 이낙연 성대모사 좀 해주고 상민 씨 이렇게 하셔가지고 청탁하더라고요. 청탁을 또 얘기를 하고 또 바로 했습니다. 아니, 오늘 저 이낙연 대표 얘기가 저희 그 장관 여기도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조국 혁신당, 조국신당 얘기할 때 조국신당 같이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국신당에서도 우리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아니 질문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유. 질문을 하니까. 네, 기자들이 아, 그래요? 뭐 같이 할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래서 질문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그래서 조국신당 쪽에서도 굉장히 김치국 드링킹지 그만하시라고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전혀 같이 할 생각이 없답니다. 확실하신 거죠, 그건? 아니 그럼요. 질문을 하니까 한 거지. 조국 신당에 관심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안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거기하고 너무 다르죠. 여기하고는 네. 이를테면 네. 네.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이탈층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네. 거기를 지지하는 거일 거고 네. 아마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이탈층은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조금 더 합리적인 그런 이제 정통 민주당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지층이 달라요. 네. 겹치는 게 없는데 같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신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신장식 변호사요. 네, 예. 신장식 변호사 말이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조국 신당이 민주당에서 강성층이 간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 표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조국 신당에 가입한 절반 정도의 당원들은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당원으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던가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왔다. 신규. 네, 그래서 예. 조국 그 전 장관들 방송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당이 오히려 민주당을 해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투표장까지 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신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 당원부를 분석해보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는 거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개혁신당 표를 뺏어가는 거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개혁신당이요? 개혁신당이 왜 건듭니까, 거긴 또. 그 개혁신당이 또 되게 불쾌한 거는 네. 불쾌해요? 당명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그러네. 세 글자가 이름이 똑같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굉장히 불쾌하답니다. 거기. 개혁신당. 네. 하여튼 그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 하듯이 네.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제 가니까 야, 네, 괜찮다. 좀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조국혁신당이 지금 굉장히 일단 신당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례 투표에서는 굉장히 꽤나 인기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렇긴 한데 여론조사마다 조금 편차는 있고요. 네. 초기 컨벤션 효과가 일단 하나 있을 거고 컨벤션 하나는 여론조사의 특정 시기에 과표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당이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이 전화에 반응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래요.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 한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은 약간 과표집 이 흐름이 보인다. 이게 이제 열린민주당이 4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비슷했어요. 근데 이제 지지율 6%인가로 마지막에 끝났는데 네. 네.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 쪽을 열심히 밀던 김어준 씨가 막판에 민주당의 위기가 몰리니까 싹 바꾸더라고요, 노선을. 그래서 민주당의 비례 정당이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여론을 몰아갔어요. 아니 뭐 김어준 씨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뭐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김원준 씨 처음에 안 밀었어요, 열린민주당. 그래서 요거도 먹었죠, 민주당 사람들로. 중간에 조금 밀었죠. 그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갑자기 바뀌는데. 말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하고 이 조국신당과의 관계는 네. 민주당의 표가 넉넉할 때, 네. 민주당의 의석이 넉넉할 때 나눠주는 정당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뭐 한 100석 간다 위감에 빠지면 여기 나눠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새로운 미래가 앞서고 있습니다. 조국신당. 새로운 무려 1%. 1%나. 아니 1%가 지지율이고요. 그 조국신당은 아직 집계가 안 죄송합니다. 됐어요. 네, 정말 이건 나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상하게 갤럽 조사가 지금 나를 벌써 모욕하는 거지. 2주, 3주가 하는데 왜 조국신당을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안 잡. 좀 이해가 안 그게 갑니다. 아마 창당이 안 됐을 거예요. 창준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 걸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아직 40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조국신당은 조국 전 장관 얼굴 이외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면면의 사람들이 모이느냐, 네. 이걸 이제 유심히 지켜볼 거고. 네. 지금은 선명해요. 그러니까 조국신당을 사람들이 이 지지하는 이유가 간결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네. 그냥 윤석열 탄핵당이에요. 그렇습니까? 딴 거 없어요. 정책도 없고 3년은 너무 길다고. 네, 마지막까지 네. 정책 없을 거예요. 그거 하나로 선거 치르는데 원래 신생정당은 선거를 그렇게 치르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얘기를 만들어낼 능력도 없어요. 하나 가지고 치를 건데. 아니, 비전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비전이에요. 3년은 너무 길다가. 말이 맨날 바뀌어. 아니 본인이 있다는데. 말이 맨날 바뀌어. 비전이 뭔지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아 이게 북유럽식 복지국가가 그 아무나 하는 얘기야. 그 아무나 하는 얘기. 그 정의당이 했던 얘기고, 그 신장식 변호사가 정의당에 있던 사람이어서 아무나 하는 얘기고, 또 막 얘기해. 없어요. 그냥 검찰 독재 타도 이거 네. 하나기 때문에 네네. 선명해서 그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 변호사를 왜 보냈어요? 여기 앉혀놓고. 뭐 앉혀놔도 마찬가지예요. 네. 충분히 논란을 벌여도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고 하나 있고. 선명하게 심플하게 간다. 네. 근데 아니 원래 신생정당은 선거를 그렇게 그래야 치르는 된다. 겁니다. 제3당이 얘기하는 정책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3당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조국신당은 전략을 잘 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 당은 무슨 선명한 하나가 뭐예요? 저희는 이제 방탄청산이죠. 지금 전부 방탄이에요. 방탄국정, 네네. 방탄국회, 방탄청산. 네. 아, 방탄심판. 다들 그다음에- 처음 듣는 단어로 적고 계십니다. 네, 필기를 이렇게 조국신당, 하시는 송영길 신당 다 방탄정당들이잖아요. 기존 정당들이 다 그렇군요. 이런 방탄정치로는 새로운 미래를 못 연다. 강탄소년들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방탄심판, 방탄청산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선명한 메시지인 거고요. 방시혁 씨가 울고 있다고, 지금 방시혁 씨가. 제가 그럼 공통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통질문 OX로 좀 하나. 답변 부탁드려요. 조국 혁신당이 새로운 미래보다는 의석수가 많을 것 같다. 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신다. 오, OX! 들어주세요. 너무하네. 안 봅니까? 못하고 있어요. 아니, 박원석 지금 위원님이 계신데. 좀 나빴습니까? 정리하는데 조그만 거 주셔가지고 일단 다 큰 거 당신 드시고. 질문부터 너무 잔인했고. 왜요? 아니, 박원석 위원님 계신데. 그러게. 네. 거기다가 아니 새로운 일단 미래보다- 보세요. 네. 조국신당은 열받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조국신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한 명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례를 내겠죠. 네. 그렇죠, 예. 때문에 네. 저희는 지역구에 당선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누구예요? 이를테면 이낙연 대표가 수요일 날 네. 광주에서 출마 선언하는데 네. 당연히 광주 가면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쟁력 이낙연 있는 대표. 후보죠. 그리고 김종민 대표도 네. 세종에 출마 선언을 할 건데 네. 세종갑 지금 선거 구도로 봤을 때 상당히 네.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 컷오프 돼서 네. 이제 이 말하자면 이재명 공천 파동에 네. 피해자가 된 희생자가 된 분들 중에 나올 분들인데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임종석 전 실장. 임종석 실장도 나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아무튼 때문에 조국신당은 아예 내지 않는 지역구 당선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비례도 저희가 앞설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비례도 앞서요? 네. 그 근거가 뭐예요? 여긴 뒷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론조사 과표집이고 열린민주당 네. 코스로 간다. 아니 근데 신장식 변호사가 네. 임재영이 1호로 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요? 왜요? 맞아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만 있을 때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조국 장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네.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뭐 하루 항소심 판결. 대법원 판결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항소심에서 네. 이미 법정 실형이 2심까지 끝났으니까 됐고요. 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하루로 국회의원 옷을 입을지 6개월을 입을지 2년 입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정도까지 나오니까 당이 사실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신장식 변호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가 넘어가는 순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장식이 중심을 잡아주고 신장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언론 탄압으로부터의 그런 여러 가지 저항의 상징성 네.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조국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많이 상쇄가 희석시켜 주신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분위기 달라졌어요. 뭐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다행 아닌 것 같은데 뭐. 한 명 영입된 거 가지고 선거를 못 치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봐야 되는데 네. 뭐 황운하 의원도 글로 간다는 얘기 있고 그러면 이제 전과자당이 돼요. 그 당이 전과자당이. 내지는 사법 리스크당 네. 내지는 사면 호소인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이거 황희석 전 최고위원. 네, 예. 그분이 사실은 원래 되게 친해요. 조국 장관. 근데 못 갔대요. 왜냐면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미 그만큼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와. 사면 호소인당이 입에 쫙 붙네요. 와. 국민의힘 측에도 마음에 드는군요. 이렇게 또 손잡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새로운 미래는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조금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이제 아마 지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 물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똘똘 뭉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은 투표 참여율도 매우 높을 것이고 반면에 새로운 미래는 그렇게 막 내가 이분들 안 도우면 안 돼 이런 이제 절박함 같은 게 높은 분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당원이 지금 한 12만 명 되는데 네. 이분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혹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성 당원이었던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했는데 온라인 당원 모집을 통해서 지금 당원이 한 60%가 모집이 됐는데 그 중에 한 60%가 여성입니다. 20대에서 50대. 그리고 이분들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분들이죠. 새로운 미래 당원의 퍼센테이지가 여성이 많다고요? 온라인 당원 모집에 네. 한 60%가 많이 의심하시죠. 영원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왜요? 왜 비웃습니까? 아니 비웃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 세상을 본인이 아시는 것만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가 제가 몰라서 잘하셨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좀 해볼게요. 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분들 지금 대표 주자가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의원 계시고 박원석 의원이 계시잖아요. 있어요. 제가 박원석 의원님은 제가 논외로 하고 아니 이낙연 대표 지지층이 여성이 많아요. 남성보다 아닌가요? 압도적으로. 어느 연령대 여성분들이 많아요? 20대에서 50대까지. 이낙연 20대요? 다 놀라잖아요. 나만 놀라는 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한번 그 여론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여성분들 지지율이 높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행자예요. 이게 진중함, 품격 뭐 이런 거죠. 가볍지 않고. 그래서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여성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한테 있는 난폭함 같은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런 어떤 무슨 도덕적 리스크도 없고 그런 게 상대적으로 조금 이낙연 대표 어필이 지지층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에서 30대 올라가는 네네네. 젊은 남성으로서는 어때요? 이 새로운 미래가? 전 정치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네. 그 여성분들의 그 조국 신당 지지가 꽤 높지 않나요? 아무래도 예전에도 보면 그 열성적인 지지자분들이 막 이렇게 차도 같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여보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지금. 이렇게 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성분들의 지지도 많은 거죠. 아 그래요? 개혁의 딸? 뭐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 근데 개혁의 딸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왜요? 개혁이 아저씨들이 많아요. 개혁의 아저씨. 개혁의 아저씨들이에요? 가입은 개혁의 딸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개혁의 아저씨들이더라. 저도 팬이 많은데 네. 저기 햇살처럼님이 노량이 너무 좋아 이랬거든요. 네, 저는 저분이 여성분이라고 생각해요. 노인 변호사는 여성 팬분들이 많습니까? 사실 많지는 않고 조금씩 있으신데. 그래요? 저는 이제 맞는지. 남자 팬들이 많거든요. 여성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군요.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팬클럽 사랑을. 지금 지지율을 지지하시는 층들을 보면 새로운 미래도 굉장히 그 여성 지지층 그리고 이제 젊은 층부터 폭넓은 지지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의 이 좀 잘못된 모습을 참지 못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기대하신다. 뭐 그분들도 있고 네.
또 중도층 중에 이런 양당의 어쨌든 적대적인 진영 대결 정치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미래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좀 섞여 있죠. 네네네. 국민의힘은 누가 지지합니까? 요즘에? 저희는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께서 태극기. 아스팔트 아니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서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대통령 지지율도 서울에선 처음으로 40%대가 일단 나왔어요.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네. 갤럽 조사에서 한 번에 껑충 뛰어갖고 전국 조사가 39%가 나오고 네. 서울이 40%.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랑 10몇 프로 차이가 벌어질 정도로 지금 현재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마음은 늘 때마다 늘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보편적인 일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뭘 안 해야 조금 지지율이 안 보여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 좀 안 보이시잖아요. 요즘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네. 토론회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민생도 뭐, 챙기고 네. 그런 오늘 거 하고 3.1절 경축사도 잘하셨던데. 김병민 네. 후보님의 그 주요 그 지지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학생이 많습니까? 70대? 아니요. 젊은 저 무슨 시대예요? 동네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해요. 초등학생들이요? 진짜로. 초딩 표도 안 되는. 왜요? 초등학생들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의미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막 제 얘기하는군요. 다둥이 아빠. 네. 그래서 4년 전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 이런 맞네. 얘기를 제가 처음 해서 아이가 네. 셋?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아이 정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데 네. 그때 제가 광진 갑에 나오고 오세훈 씨의 광진 의뢰에 출마했거든요. 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에서 다둥이 아빠의 꿈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어느 날 오 시장님이 보더니 야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본인이 그대로 따라다가 네. 자기는 합의의 꿈 이렇게 적어서 할아버지. 그때 만들었던 정책들이 네네네네. 지금 서울형 퀴즈 카페 등 서울시의 아동 친화 정책으로 쫙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네. 가장 핵심 지지층입니다. 네네네. 물론 60대 이상은 네. 김병민 최고는 되게 이렇게 네. 이미지 자체가 막 우락부락하진 네. 않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사나이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네. 약간 좀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 없지 않아 있는데 애가 셋입니다. 요즘 저출산 무슨 국보에 의미예요? 무슨 무슨 의미예요? 의미예요? 아니, 반전 매력이 좀 있잖아요. 다른 곳엔 좀 다른 매력이 있을 수 있다. 저 대단합니다. 네. 참고로 저도 셋입니다. 아 진짜 결혼하셨어요? 이거 장난하세요? 애 셋이에요. 정말요? 저도 셋이에요. 네, 다둥이 아빠들입니다. 우리.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우락부락은 누구 이미지를 비교한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오늘 연설하신 분 아닐까요? 송영길 송영길 대표. 네. 여튼 그래서 이제 지지층들 우리가 한번 살짝 분석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이제 개혁이 아니죠. 새로운 미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계속 이낙연 대표로 되겠냐라는 얘기를 돌려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으로 가면서 정통 민주당이랑 좀 다르다는 얘기가 사실 동네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래 오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낙연 대표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갖고 있는 정통성이 있고 예. 여기에 노무현 문재인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이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일부 인사들이 같이 참여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랑 딱 대별되는 약간 민주당의 느낌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뭐 임종석 실장이 어쨌든 컷오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 관측은 네. 당에 남아서 이번 총선을 출마 안 하더라도 훗날을 보면서 네. 남아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본인이 기자회견하면서 뭐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국회 정치인들이 보통 그런 얘기할 때 네. 뭔가 이게 이제 이 행간에 의미를 두고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이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서 8월달 전당대회나 네. 훗날을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구성, 네.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고 이 구성될 민주당의 뭐 의원들의 구성이랄까, 네. 혹은 당원들의 구성 이런 걸로 봤을 때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중심을 세워서 이를테면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의 민주당은 노무현 김대중을 계승하는 그런 이제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 뭐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아마도 이제 당 안에서 그런 싸움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임종석 실장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아니까 철저히 저렇게 배제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정치인의 거취는 본인의 이 실존적인 네. 그런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사실 누구에 대해서도 거기 그만두고 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건 본인들의 어쨌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임 실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컷오프된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인 흐름은 뭐 서른 의원, 홍영표 의원 이런 분들이 아마 주말을 거치면서 뭔가 세력화를 할 것 같아요. 이게 민주연대가 됐든 민주연합이 됐든 무소속. 예. 예. 그 곳과 네. 이 새로운 미래가 정치적으로는 통합하는 방식이 네. 되지 않을까. 아마 다음 주 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 또는 비명의 새로운 구심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예. 그 임종석 실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기에 결론 내는 것도 아니고 네. 끌다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컷오프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까 구심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임 실장이 탈당을 한다. 예. 이러면 이거는 분당이에요. 아. 정치적으로는 탈당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게 아니라. 홍영표 의원의 말처럼 네, 되는 홍영표 거네요. 의원이 그런 얘기 했는데 네네네. 실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총선에 뭐 전직 대통령이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명문 정당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할까에 대해서 아마 기존 문재인 정부에 몸 담았던 네. 그런 뭐 장관, 차관, 뭐 수석 비서관 이런 분들 잘 이해를 못 하겠죠. 네네네. 근데 하나만 질문하면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새로운 미래가 원래 민주당 탈당파를 즙줍할 것이다. 그래서 3번을 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원래 좀 나오다가 지금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탈당파들과 정치적인 연합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연합을 한다는 아니, 건지. 합류하는 건데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으로 그럼 아예 당적을 입당하는 변경하는 겁니다. 거예요? 네, 입당하는 겁니다. 입당을 해서 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입당하는 거고 네. 정치적인 의미는 통합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왜냐면 거긴 당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네. 같은 질문인데 네. 원래 이제 이 새로운 미래가 잘 준비를 해서 또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또 박원석 위원님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모습이 좋아 보이고 좀 믿음이 간다 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나오자마자 그래 아무것도 나오기 전에라도 나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진짜 민주당을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나오는 분들이 썩 그렇게 매력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안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허송세월을 했어요. 그 개혁신당하고 통합 어쩌고 하면서 정당을 창당한 이후에 네. 어쨌든 비전 가치를 중심으로 네. 빠르게 자기를 정비하고 이게 이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총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창당하자마자 그 다음에 통합 논의로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통합이 깨져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 정당의 문법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2월 4일 날 창당하는데 2월 9일 날 통합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서 지난 한 달 우왕좌왕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고 예. 여기가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된 듯한 모습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고 네네네. 그게 이제 밖에 있는 분들한테 저기 같이 해도 될까? 이런 망설임을 줬던 게 사실인데 빠르게 많은 것들이 정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기대합니다. 네? 뭘 기대하십니까? 잘 모든 여기는 정당이 다 지금 잘 되기를. 빨리 남 얘기하듯이. 아니, 네. 저는 박원석 의원님이 잘 됐으면 빨리 이제 좋겠거든요. 광진에서 자기 저 새로운 미래가 후보도 내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네. 국민의힘은 지금 예. 그 비례정당 이제 만드는 작업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예. 갈등이 있을 법한 여지도 있죠. 만약 정치인이 가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네. 내 사람 어떻게든 배치하려고 하면 네.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이랑 갈등 전선이 있을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우리 당의 가장 일 잘하는 정책국장을 네. 이 비례정당의 대표로 세우고 여기서 국민의힘은 애당초에 병립형 비례제를 원하는 정당이니까 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일이니 병립형 비례처럼 보이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그걸 알고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비례대표 순번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한숨 쉬는 경우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우리 당을 진짜 대표하는 인물들이 이분들이 맞을까? 비례 명부를 쭉 보면 예. 한동훈 위원장은
4가 끼어들지 않게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일 기대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고른 비례 명단은 어떨까? 그걸 이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군요. 네. 아마 그걸 왜 기대하시는 거예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1일 건데. 아니 기대한다는데 기대한다는데. 그러니까 왜 기대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 당이 약간 쏟아지는 아니지. 예. 약간 비판 중에 하나가 예. 너무 옛날 인물이다. 예. 이제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는 입장에서는 감동 없다. 젊은 사람들이 같이 좀 스크럼도 짜고 네. 새로운 미래를 같이 가져갈 네. 수 있을 그런 좋은 자원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비례대표에서 확 보여지게 되면 그게 이제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되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비례대표에서는 여성과 그리고 좀 젊은 네. 이런 느낌을 전체 다양 색깔에서 좀 입히는데 주력을 좀 하겠군요. 네, 여성은 기본 비례대표는 5대5니까. 뭐 그렇겠죠. 네. 거기에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가 좀 감동할 만한, 왜냐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감동 없는 공천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니까 감동이 있긴 한데 네. 잔잔한 감동이다. 잔잔한 감동. 잔잔바리 감동을 넘는 커다란 감동이 비례대표 발표엔 좀 있을 것 같다. 예.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금 공천 자금은 네. 대통령이 감동할 비례대표 공천일 것 같은데. 대통령은 오늘 그 3.1절 축사도 보니까 뭔가 네. 이렇게 뮤지컬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뮤지컬 좋아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 한 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 너무 감동해서 왜냐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어? 김 실장? 이런 네. 걸로. 이제 세간에 도는 얘기는 이 국민의힘의 지역구 공천이 네. 비교적 조용한 잡음 없는 공천이다. 네. 잡음이 없다 보니까는 뭐 쇄신도 없고 감동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앞두고 한번 충돌했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약간 이제 타협하고 교통 정리된 게 비례는 대통령실이, 지역구는 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런 소문이 소문이 된 것 같다.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지난번에 제가 도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비례를 까봐라. 세간에 세간에 도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 비례 공천 리스트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감동은 대통령이 감동하는 비례 공천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김근식 교수님 만나셨다면서요. 네. 거기에 대통령실 출신의 핵심 김성령 행정관이 나왔는데 예. 김근식 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후보로? 김근식 위원장은 누가 뭐래도 우리 대통령 세게 비판해서 네. 공천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다 됐고 대통령실 있었던 인사들 중에 나가서 줄줄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역구에서는 진짜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 딱 봤을 때 본인 마음대로 공천이 하나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에서는 본인 마음대로 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네. 그다음에 비례는 윤석열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얘기가 세간에 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그럼 한동훈 위원장 마음에 드는 공천이냐? 지역은? 네네. 그냥 아니죠. 이게 객관적으로 놔서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봤을 때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다 그냥 용인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고 최대한 억울하지 않게 해라. 비례대표 공천에서 대통령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근데 저는 그건 잠깐만요. 동의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을 처음에 꽂아놓거나 공천을 준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었다면 바꿨어야 되겠죠. 현역들을?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박원석 의원님 이거는 주장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가 또 원하는 현역 공천이었겠죠. 그래서 어제 김건희 특별법도 네. 어제 이탈표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네. 다 사실은 많이들 이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뇌피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공천은 세 가지가 지금 나눠져서 네. 역할 분담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세 보여지고 가지가 뭐예요? 있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현역 공천을 유지하게 된 거는 김건희 여사님의 공이 크시고 현역 유지는 네. 김건희 여사. 그리고 그거는 성공했다. 성공.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쇄신을 못할지언정 어쨌든 현상 유지를 통해서 원하는 거는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 원하시는 바가 비례로 분명히 표출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간에서 즙즙할 것이다.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의 영향력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 승리를 이끌고 것이다. 총선 승리를 통해서 네. 본인이 추후에 당대표라던가 이제 이 당 속에서 정확하게 본인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러므로써 자연스럽게 구도가 짜여질 것이다. 네. 노피셜.
네, 높이선으로.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중요 변수는 김건희 여사의 현역,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 나머지는 한동훈의 줍줍 이렇게 이제 정된다는 거죠. 줍줍. 요거 어떻게 동의는 못 하시죠? 좋아하는 것 근데 같아요. 결론은 총선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과정은 어떻게 됐든. 그럼 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뭐 과정이야. 그렇습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쌍특검이 뭐 예상은 사실 뭐 됐었던 건데 그죠? 그대로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 요거는 총선에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나온 얘기라 뭐 크게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그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총선판에서 가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지난번에 네덜란드인가 네. 순방 갔다 온 이후로 공식석상에 한 번도 등장을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도 어쨌든 선거 근처에는 안 오고 계세요. 뭐 돌면서 민생 토론 이런 거, 그러니까 최대한 심판론이나 뭐 책임론 이런 게 덜 나오게 만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차기 주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저는 이제 선거 분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선거는 책임이고 심판인데 그런 걸 살짝 이제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분식회계 하듯이. 분식회계 하는 거예요. 화장을 고치고. 용어를 많이 순화시켰네요. 처음에 화장을 선거 고치고. 사기라 그랬는데. 네, 선거 분식인데 근데 국민들은 결국에는 묻지 않겠어요? 이제 선거 때 막상 나오면? 투표 앞두고서는 윤석열 그 정부 심판해야 된다. 왜 쏘았니 총, 왜 찔렀니 칼 이런 것처럼 왜 받았니 가방, 어디 있니 가방 이런 거 묻지 않겠어요? 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어디 있니 디올백, 왜 받았니 디올백 이런 결국 거 다시 그게 이슈가 되는군요.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 뭐 특검법 저게 저렇게 그냥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에 쟁점이 안 될 거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총선이 끝나도 국정의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얘기하듯이 총선 다음 날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총선 끝나고 죽이려고 밀어놓은 걸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그걸 볼 겁니다. 선거 끝나도 국정의 책임자가 누군가. 아직도 3년 남은 임기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때문에 저는 묻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억력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기억력이요. 기억력이요?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의 동료 시민 여러분들의 기억력이죠. 동료 시민이면 또 한동훈 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뺏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격했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행사했던 권한의 한 10배 정도는 막 휘두르고 계세요. 권한 남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네. 이 팀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자, 높이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법안을 만들건 뭘 하든 다 막혀요. 대통령 앞에서. 거부권 등. 거부권으로 인해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재의결 이런 거잖아요. 특검법도 다 망가지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국회의원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을 남용해도 국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를 원했던 건데 그게 어제 딱 결정이 난 거야. 아, 봐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게다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많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또 공천권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들을 치더라. 이게 우리가 어제 얻은 교훈이거든요. 이거를 4월 10일까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의 함정이거든요. 근데 이 기억력을 자꾸 지우개를 지워요. 누가? 언론이. 방송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이 권한 남용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대통령 부인이 가방 받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대통령이 권한 남용했기 때문에 한 명에게 몰아줬던 그 권한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대한민국 위대했던 거는 한쪽에 권한을 몰아주지 않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3년이 남았잖아요. 이 권한을 너무너무 많이 아무렇게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 미워요. 국회의원 제대로 일도 못하고 무능력하잖아요. 얼마나 그지 같은 국회의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당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보고 아무리 민주당이 밉고 아무리 민주당이 바보같이 한다고 화가 나더라도 아무리 야당이 섞고 시끄럽고 자리 욕심이 있다고 속상해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당에다가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억 관련해서 또 김병민 최고 할 얘기가 많죠. 선택적 기억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노영희 의원님 변호사님 의원님 아마 출마했어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근데 민주당은 유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입법 권력을 갖고 있었던 정당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입법 권력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지방 권력까지 함께 모든 걸 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 일들 속에서 그거를 국민들 삶의 편익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어요. 야당이 되고 난 다음 말씀하신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대통령의 권력의 힘에 넘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입법 권력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 구도를 바꿔서 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내는 것이 현재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죠.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특정한 이 작은 점만을 갖고 계속 이게 정의고 진실이니까 이 부분만 보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폭넓은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언론이 가린다고 누군가가 특정한 주장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쭉 휘몰려가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네. 이 모든 일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네. 오늘날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미래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뭐 점심 식사 생각하시나요? 아니 제가 잘 경청하고 있었어요. 경청하고 있었는데 네. 글쎄요, 저는 어쨌든 선거의 의미는 네. 잘했으면 다시 찍어주고 못했으면은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아주 심플하게. 간명한 선거의 의미라고 네, 생각해요. 네. 예. 그럼 결국에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르는 선거이고, 물론 제1야당에게도 비슷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입법 권력을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리고 심판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네.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공천 파동과 더불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네. 이제 저런 식의 뭐 공천이나 당 운영 이거 가지고 될까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네. 제3당들에 대한 지지도는 낮지만 그건 뭐 인지도도 낮고 당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여론은 예. 많이 줄지 않았어요. 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한 16% 이렇게 그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당 정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국민들이 느끼고 대해서 계시는군요. 이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키울 건가, 이런 게 저희 같은 제3당의 과제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선거는 절실한 사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 한 달 전쯤 네. 이래가지고 여당이 과연 선거를 치르겠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았어요. 불과 한 달 전만 네,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전패할 거다 거의 수도권에서 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지금은 그 전망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공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이게 안일하다. 뭐 오히려 국힘이 좀 간절했군요. 정권 심판론 이런 것만 기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제가 선거 분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얄밉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치우고 김관희 여사 치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척 포장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뭐 그것도 저는 간절함이고 절실함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40일이나 남았어요. 네. 대한민국 선거의 흐름은 네. 40일 동안 5번, 6번도 바뀔 수 있습니다. 3일 남겨놓고도 바뀌어요. 네. 때문에 네. 지금 단계에서 뭐 선거가 끝났다, 어디를 네. 기울었다 이렇게 전망하기는 어렵고, 저희처럼 작은 정당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는 있고, 그 기회는 어디서 오냐? 본인들의 간절함과 절실함에서 온다.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이낙연 대표를 네. 광주에 지금 출마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왜 웃어? 이 간절한데. 구독과 좋아요 누를 시간입니다. 이제 네. 끝날 때가 다 된 네, 거예요. 그러네요. 네, 끝날 때가 다 됐네요. 네. 이낙연 대표. 네. 요즘 뭐 건강 괜찮으시죠? 이낙연 대표님은? 건강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시죠? 네. 왜냐면 워낙 이제 일정도 바쁘고 하실 텐데, 그거 다 일정 소화하시려면 건강이 또 최고입니다. 남은, 우리 출연하신 분들도 소나무당도 다 그렇고요. 있다는 거 있지만 소나무당. 소나무당. 소나무당 뭐예요? 호남에서 나오신다고 지역 보내신다고. 아, 그래요? 네. 네. 소나무당은 지금 이제 창당 완료가 된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네. 이제 보석 신청이 허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돼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나무당. 소나무당.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들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개혁신당 얘기 중에서 네. 가장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할 것이냐. 아. 그래서 OX로 마지막으로 답 들어볼게요. 네. 이준석 결국 지역구로 출마할 것 같다. O
X. 본인은 계속 지역구라고 얘기를 했죠. 네. 지역구라고 했어요. 유일한 X입니다. 희망사항인가요? 예.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의 행간을 잘 보세요. 어쨌든 무조건 국회 가야 된다. 네. 안 되면 낭인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이게 지역구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해요. 개혁신당이 어디를 가든 대구를 가든 뭐 수도권이든 어디든. 네. 개혁신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낼 겁니다. 한 명. 그래요? 오히려 새로운 미래는 지역구 당선자를 낼 가능성이 있어요.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동탄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탄에 이대남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대 여들도 살아요. 네. 얼마 전에 여론조사 보면 여성 지지율이 제로에 0%. 이 개혁신당에. 네. 저는 0%는 아니겠죠. 0%였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진짜요? 보면 여성 지지율 0%짜리가 있어요. 미호정에 있는데? 그러게. 아니, 미호정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성 지지율 0%짜리 지지율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남성 지지율 5%, 여성 지지율 0%. 그래요. 그래야 합쳐서 3%가 나온 지지율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오늘인가 이준석 대표가 어디 인터뷰를 봤더니 지금 나만 어떻게 살겠다고 비례를 가냐. 지지율이 10%를 넘어서 네. 뭐 내가 한 12, 14% 당선권쯤에 나가서 네. 표를 달라고 호소한다면 몰라도 라는 약간의 여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국회 꼭 가야 된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인식에 동의해요. 네. 아니면은 앞으로 정책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어요.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 당선자를 배출해야 되니까. 예. 그걸 무슨 뭐 도덕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닌데 전망을 하자면 예. 그래서 저는 비례 갈 거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조언을 할 때도 네. 비례 정당 해서 몇 명 그렇게 거기 뭐 천하람 뭐 등등 해서 컴팩트하게 가라 이런 근데 조언을 자기 말 바꿀 했었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 주겠죠. 명분도. 그래요. 쉽지 않은 근데 건. 그렇게 되면 이원혁 의원만 바보 돼요. 그래요? 왜냐면 이원혁 의원이 비례를 못 가거든요. 본인이 비례를 받아가지고 하기에 좀 명분 진짜 안 맞거든요. 그러면 현직 지역구 의원이 어떻게 비례를 그러니까 그분은 지역구를 거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네. 혼자 독자적으로 거기서 생존해가지고 표를 받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양향자, 이원욱, 이준석 이 클러스터가 같이 움직여줘야지 지금 본인은 개인적으로 가능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배신이 되는데. 아하. 그리고 자기 또 해놓은 네, 그동안의 말이 말이 또 있어서 있고. 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여튼 비례로 갈 거라고 이준석 봅니다. 전문가 우리 김병민 예.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 출마할 것 주시는 같습니까? 여론조사 너무 궁금해서 봤는데 네네네. 팩트체크.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녀까지 비교는 안 돼 있는데 네. 여성이 1%네요. 1%예요. 네. 대신 남성이 5%. 아하. 네. 새로운 미래 남성 1%. 네, 여성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비례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라고. 어제까지 했던 인터뷰에서도 지역구를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뒤집으면 조금 본인도 어려움이 쉽지 않을 것 같긴 있잖아요. 한데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제3지대 얘기까지 네, 이렇게 다 했습니다. 나눠봤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지나면 또 한 3일, 오늘도 참 연휴 시작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연휴가 아닙니다. 오늘 3일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순국선열들 또 우리 독립운동을 조상님들의 위해서. 네. 힘쓰신 조상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서 네. 오늘 경건하게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집에서 저 유관순 영화 같은 거 좀 보시고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